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하하, 머리 꼬라지가 너무 피곤해서 머리 감고 그대로 놔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브라질 여행 갔다 온 후유증입니다. 오늘 막 저의 트리니다드에 도착했고요. 한 1시간 전에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꾀재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온 사람의 그런 느낀 점, 그걸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또 지나가 버리고 희석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오늘 브라질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브라질만 8박 9일을 다녀왔고요. 12번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엄청나죠?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어디를 가도 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리비아에서 브라질에 딱 도착했을 때 상파울루 공항에서 내려서 4시간 뒤에 있는 이과수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파울루 공항이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그 터미널 B를 찾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줌마 셋이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 보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뭘 막 적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기서 응성응성하고 뭐라고 하고, 그런데 저희는 뭐 이제 포르투갈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우리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긴가 하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총대를 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도 저만 믿고 도대체 뭐라는 건가 하고 있는데, 이야기에 이렇게 정황상 대충 눈치 때려보니까 비행기가 캔슬됐답니다. 이과수 가는 비행기가 캔슬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버부킹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캔슬됐대요. 뭐 이런 경우는 저는 뭐 한 12년 여행 경력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한테 호텔 그리고 뭐 택시비, 식대 다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위로금까지 주겠다. 막 이랬는데 저희는 이미 이과수 일정을 다 잡아놓고 숙소도 다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청천벽력 같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또 오버부킹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는 이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호텔식을 먹으며 얼떨결에 호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저희는 이제 택시를 예약했죠. 택시를 예약하고 호텔 조식을 여유롭게 먹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야, 기사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라. 그런데 저는 시계를 보니까 아니 왜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구만. 예약한 것보다 1시간이 남았고 왜 자꾸 불러?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상파울러가 저희 볼리비아보다 1시간 더 빠르다는 걸 이게 바꿔놓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냥 막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밥만 먹은 상태에서 막 들고 뛰고 그래갖고 다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과수에 도착을 했고, 이과수에 도착을 해서 그날 이제 숙소에 머물기 시작했고, 이제 우버를 깔아야 되는데 뭐 인터넷도 없지 우버도 모르지 뭐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과수를 갔어요. 이과수를 가서 어마무시한 이과수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버스 타고 시내로 나오다가 그 시내 이제 브라질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를 도와줘서 저희가 무사히 심카드를 이제 깔고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저녁을 먹으러 갔답니다. 스테이크 집에. 그런데 스테이크 집에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 처음 입성했으니까 먹자 이래갖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술 마시고 싸움질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와, 여자 둘이서 진짜 무서워 죽겠대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왔기 때문에 또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 전부 술이 덜 깨서 비몽사몽인 두 사람을 데리고 제가 아르헨티나까지 우버를 타고 택시를 불러서 우버를 타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과수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저희는 다시 상파울로로 넘어가서 40분 딱 40분 남아있는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이 40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오버부킹 돼갖고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황당함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다시 저희에게 다른 게이트로 가서 타는 비행편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르투갈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영어도 잘 안 돼요. 그랬는데 항상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개 중에 그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영어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에게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무사히 또 그분들 따라서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다시 리우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또 리우에 도착했더니 이번에는 도착함과 동시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막 하늘에 막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저는 제가 숙소를 정했는데요. 그 숙소가 저는 리우데자이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숙소를 싼 거 구하고 방 3개짜리 구하다 보니까 그냥 리우 그 동네겠지 해갖고 그냥 구했는데 그게 리우가 아니라 다른 동네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택시값만 어마무시하게 나왔고요. 하여튼 다리 건너 니테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리가 통제되었대요. 그래서 아무튼 원래 4시에 도착하기로 된 비행기가 6시 반에 도착함과 동시에 차가 엄청나게 밀렸고 폭우가 내렸고 그리고 하다못해 또 저희가 간 곳이 아파트 9층이었는데 정전이 돼갖고 엘리베이터가 또 작동이 되질 않아요. 전부 캐리어를 끌고 끝까지 9층까지 또 외국 아파트는 층이 되게 높거든요. 간격이.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엄청났어요. 그걸 밥도 하나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끝까지 올라가서 정전이 된 집에 휴대폰 불빛으로 그것도 배터리도 깐당깐당한데 전부 휴대폰 배터리로 방을 체크하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 10시 반이었어요. 아무튼 집에서 새벽 4시에 나간 사람들이 밤 10시 반까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고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저희는 어디로 갔더라? 버스표를 끊으러 갔습니다. 버스표를 끊으러 시외 버스 터미널로 상파울로 이번에는 비행기를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자. 이래갖고 버스를 끊으러 갔는데 같이 간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야 너는 왜 이렇게 서두르니? 여행이면 좀 천천히 하면 안 돼? 막 이런데 제가 안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로 또 아침부터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팅팅거리고 가서 이제 오후쯤에 가서 버스표를 끊었는데 버스표가 또 다 매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버스표가 또 매진됐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이게 돌아가나 이제 막 그랬는데 또 그중에 이제 또 한 분이 저희를 도와줘서 저희가 또 무사히 또 버스표를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리고 또 저희가 사는 곳이 너무 멀다 보니까 리우에 있는 예수상을 보거나 해변을 가려면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선착장이 있어서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를 타면 7레알밖에 안 되는데 택시를 타면 100레알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함께 간 분이 또 자기는 배를 못 탄대요. 배 타면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그래서 또 그걸로 또 서로 싸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상파울로로 돌아왔습니다. 상파울로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뭐였을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또 우버를 잘못 잡아서 택시 우버를 잘못 잡아서 우버 비용을 더블로 내게 되고 다시 상파울로에서 볼리비아로 넘어오는 비행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또 산타크루즈에서 코차밤바 넘어가는 데서 이민국에서 또 잡혔어요. 저희가 볼리비아 들어온다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왜 적는 거 있잖아요. 왜 외국에서 들어올 때 입국 신고서 그거를 그냥 우린 볼리비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안 적어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안 적었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은 부족한데 이게 또 잡혀가지고 또 거기서 시간을 때우고 그러고 또 볼리비아로 넘어왔답니다. 진짜 단 하루도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었고요. 또 50대 여자 셋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는 코이카 단원이라는 공통된 주제는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군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는 셋이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여행 중에 완전히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틀리고 나라가 다르고 또 계획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조사가 안 돼 있고 막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라질은 미지의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는 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말 포르투갈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스페인어랑 비슷하긴 했지만 한 30%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아듣기 힘들었고, 그래도 주민들이 너무나 친절했고 우리 맨날 쓰리당할까봐 휴대폰 잊을까봐 덜덜 떨면서 이러고 다녔는데 예쁘러 가져가서 한 개도 못 입었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의외로 너무나 곳곳에 모든 천사들이 저희를 도와줬고요. 저는 너무 싸워가지고 저는 상파울로로 그냥 돌아가면 그냥 이 두 사람 버리고 그냥 무조건 빠른 비행기 타고 볼리비아로 돌아올 걸 생각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에 살이가 엄청나게 생긴 것 같아요. 함께 여행을 가봐야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의 본심을 알듯이, 이 두 사람은 같은 지역 출신인데 아마 옛날에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알고 봤더니 원수였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업무상으로 원수였나 봅니다. 그래갖고 둘이 술이 챘더니 완전히 본색 드러나서 싸워가지고 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도망을 왔는데, 또 저보고 의리 없다고 또 막 그래서 또 대판 싸우고, 아무튼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끝까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되게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느 누가 이 정도의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혼자서 여행을 했고 배낭여행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정말 함께 살아간다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것 같고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사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들, 정말 누르고 배려하고 그러고 사실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같이 있는 동안은 미쳐버릴 것 같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웃음이 킥킥 나면서 다음에 이 사람들과 내가 이 3명의 우리 이 여자들의 똑같은 조합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갈 마음이 있는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면 네, 다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린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업무 분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정말 멋지고 컸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브라질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꼭 브라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근차근 브라질 정보를 조금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여행하실 분들 꼭 브라질 가보세요. 정말 좋고, 제가 그동안 볼리비아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남미는 다 가난하다라고 무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브라질을 갔더니 너무나 정말 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여유로움,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월급 수준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의 거기에다가 여유로움까지, 그것까지 겸해졌으니까 정말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괜히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액티브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께 긴급 상황 전해드리고 저는 이만 쉬겠습니다. 바이바이.